안녕하세요. 법과정치 황승민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1학년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좀 그렇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하기가 좀 힘들고 지치고 그럴 텐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그냥 들이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 뭐 만족하는 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OT나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재수생들 위주의 이제 수업을 이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 친구들 많아요. 기억 남는 친구가 한때 굉장히 방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입시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근데 이제 중간에 방황을 했는데 나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 나이를 먹고 공부한 친구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뭐 피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 그냥 제대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해가지고 한 2, 3주 방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열심히 해가지고 입시 결과가 이제 이제 EBS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딱 드리기 그렇지만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제 그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의 역사, 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얘기한 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간단한 퀴즈 한번 해볼게요. 자, 복수정당제의 보장은 국민주권의 원리 맞죠? O. 그 다음에 국가 규모의 확대로 대의제 실현이 어려워졌다? 아니죠. 국가 규모의 확대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려워진 거죠. 자, 53번. 입헌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권력 분립의 궁극적 목적도 국민의 기본권. 맞고. 그 다음에 55번 몽테스큐에는 로크와 달리 3권 분립을 주장한 거죠. X고요. 그래서 뭐 O. 그 다음에 X. O. O. X.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답은 거기 이제 유인물에 해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셔도 되고요. 국정감사권을 통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한다. 반대로 돼야 되겠죠. 입법부가 행정부. 탄핵소추권이라고 하는 건 입법부가 뭡니까? 고위공직자,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소추하는 거죠.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 맞고. 그 다음에 58번. 향정치 문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는 적극적 X죠. X. 그 다음에 59번 시민정치 문화는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에 적극적 반응을 보인다. X. 60번 참여정치 문화는 정책의 결정 과정 및 정치 체계 일반에 대해 적극적 반응을 보인다.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교과서상으로요. 이제 단원이 큰 단원이 이제 바뀌는데 여기서 배울 거는 어떤 국가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있다, 미국이 있다, 영국이 있다, 뭐 태국이 있다. 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태국 얘기를 한번 하는데 제가 이제 태국 방콕 가는 걸 좋아해서 이제 입에 붙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그 국가가 있을 때 그 국가 내의 정부 형태는 어떤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고 여러분들 선생님 잘 보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제 말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건 국가 형태를 배웁니까? 정부 형태를 배웁니까? 책 한번 보세요. 무슨 형태 배웁니까? 정부 형태를 공부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부 형태예요. 여러분 국가 형태라고 하는 거는 자 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말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 형태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이런 게 국가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입헌군주국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대 왕정국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국가 형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형태는 정부의 구성 방식을 얘기합니다. 행정부의 구성 방식, 그게 정부 형태인데 정부 형태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느냐? 대통령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원내각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원집정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정부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거 갖고 뭐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죠. 됐습니까? 법과정치 앞에서 얘기했듯이 뉴스 볼 때요. 여러분들 뉴스 볼 때 유식한 티가 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속되었다라고 하면 법과정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뭐냐? 구속? 무죄도 아닌데 왜 무죄처럼 얘기하지? 이런 궁금점이 막 생기거든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건 무죄가 아니거든요. 유죄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구속을 당했다고 해서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궁금해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랑 그 다음에 뭐 언니, 뭐 형, 뭐 얘기할 때 조금 유식한 티가 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맛으로라도 공부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는 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배웁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중에서 요 대통령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가 있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전형적인 정부 형태. 그리고 요 이원집정부제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형태는 변형된 정부 형태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이원집정부제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에게도 영향을 받고 의원내각제에게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우리나라는 둘 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제 어디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제를 공부합니다. 미국 거.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는 이거는 영국의 정부 형태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원집정부제는 프랑스의 정부 형태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형태를 배운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가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 갔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제 기본적인 단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제이다. 그건 틀립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이 존재한다고 해서 대통령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성 방식이 특수한 게 있어야 돼요. 알죠? 그 다음 의원내각제는 이런 뜻이에요. 국회의원이 있어요. 내각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내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 영국, 미국 여행 가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 프랑스 여행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행을 또 한 번 갑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정확하게 칼같이 정리하면 아주 쉬운 부분이에요. 아주 쉬운 부분. 단어가 조금 어려운 거지 이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이면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보고요. 자, 의원내각제 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대통령제 라는 게 있다. 자, 저는 수업 방식이요. 어디에다 초점 맞춰서 설명하냐면 의원내각제에 초점 맞춰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원내각제에 초점 맞춰서 정리하는 게 반복적인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배울 때는 의원내각제 중심으로 배우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둡니다. 그러면은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형태로 공부하면 됩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대통령제 아닌가요? 그러면 대통령제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자꾸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의원내각제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 의원내각제는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의원이 내각으로 갈 수 있는 형태라는 뜻이에요. 의원이 내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의원이 뭡니까? 국회의원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국회 이퀄 의회.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내각 이퀄 정부. 다시 한번. 국회하고 의회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내각과 정부가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료라는 말이 있거든요. 강료. 각료는 내각의 료, 요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들 생각하시면 돼요. 강료는. 강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존재합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는 없을 거 아닙니까?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이요. 국민이 누구를 선출하느냐? 의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의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의회, 국회의원을 선출합니까? 선출합니다. 알겠습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있죠. 그중에 비례대표 의원도 있지만 그리고 국민은 이 의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대통령제는 국민이 있을 때 의회를 국민이 구성을 하느냐? 구성합니다. 됐습니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원내각제하고 대통령제의 공통은 의회 구성을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공통인 거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 의회의원은 당연히 누구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까요? 자기를 뽑아준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도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국민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의회는 내각을 잘 보세요. 구성합니다. 의회가 내각을 구성합니다. 의회가 내각을 구성해요. 내각이라고 하는 건 정부입니다. 정부. 그리고 국민은 대통령제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됐습니까? 형태가 다릅니다. 그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부통령, 그 다음에 뭐 여러 장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임명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미국은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접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간접 선거.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입니다. 됐죠? 직접 선거. 자, 그럼 봅니다. 그러면 의원내각제에서 요 내각은요 누구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까요? 누구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요 누구한테 책임을 집니까?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호, 요 화살표 모양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정치적 책임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의원내각제는 말 그대로 의원은
의원은 내각의 료원, 내각의 요원, 줄여보세요. 각료. 의원은 강요직을 겸하여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의원 내각제는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제는 의원과 강요직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의원은 강요를, 장관직을 겸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원 내각의 뜻이에요. 그 다음 대통령제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겠죠? 우리나라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내각의 수장을 뭐라 그러냐면 내각의 수장을 총리라고 합니다. 총리 또는 수상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약간 의미 차이는 있지만 자, 여기서요. 이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서 의회의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됩니다. 다수당이라 함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의 다수당의 뜻은 의회 의원의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석이다. 그러면 51석 이상을 가져간 정당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은 총리가 관리합니다. 알겠죠? 총리, 우리나라의 총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의 총리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의원 내각제는 국가 원수가 있어요. 국가 원수, 영국 생각하세요. 영국. 그 다음에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수반이라고 합니다. 수반. 그러면 여러분들 의원 내각제의 원수, 영국의 원수는 국가 원수는 누구냐?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서 여왕이에요. 여왕. 원수는 여왕입니다. 알겠죠?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국가 원수는 여왕입니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원수가 있어요. 원수.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이 있습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일치합니다. 됐죠? 그러므로 영국의 국가 원수인 여왕은 명목적, 형식적 존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관계를 보세요. 관계를. 의원 내각제는 의회가 내각을 뽑아준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의회와 내각의 관계는 여기 보세요. 대통령제는 의회가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따로따로거든요. 그러면 이 의원 내각제는 권력 분립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권력 분립도가 대통령제에 비해서 권력 분립도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같은 편 아닙니까?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먹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권력 분립도가 낮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권력 융합형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권력 융합형. 그리고 대통령제는 아주 엄격하게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의회가 있어요. 내각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와 내각 중에서 누가 먼저 뽑힌 거죠? 의회가 먼저 뽑힌 거죠. 그러면 이 의회는 내각이 뭔가 정책을 잘못 입안하고
잘못 집행을 하는 게 자꾸 보여요. 그럼 의회는 자꾸 걱정을 하거든요. 아, 내가 뽑아줬는데 내각이 이상한 행동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의회는 이 내각이 잘못할 때 이 내각을 뭐 할 수 있느냐?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의원내각제는 의회에 의해서 내각 불신임권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의회하고요, 내각하고요, 같은 편인데 왜 이럴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자, 보세요. 의회는 만약에 내각을 구성을 해줬는데 내각이 자꾸 잘못된 정책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정당이 이길까요, 질까요?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 내각제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은 국민적 요구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번 총선에서 지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의회가 내각을 나 너 못 믿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각은 미안해 이러면서 가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선거하자라고 해서 뭐 할 수 있느냐?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각은 의회를 그냥 흐트러 버릴 수가 있다.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회의 내각에 대한 내각 불신임권에 대해서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통령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회에 의한 내각 불신임권, 그 다음에 내각에 의한 의회 해산권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대신에 대통령제에서는 뭐 할 수 있느냐?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의원내각제는 자 보세요. 의회가 내각과 굉장히 융합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자, 내각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제출권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제는 내각,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할 수 있느냐? 대통령에 의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해 줍니다. 법률안 거부권 인정해 줍니다. 의원 내각제는 내각의 법률안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똑바로 보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요. 자, 여기 탄핵 소추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 하느냐?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해임건의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비교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쓸게요. 의원내각제는 굉장히 국민의 요구에 어떻다? 민감하다. 총선에 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럴 수가 있어요. 민감하게 되니까 굉장히 자주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자주자주. 내각 불신을 외쳐서 자꾸 내각이 바뀔 수도 있고, 의회 해산을 외쳐서 의회를 자꾸 해산시켜서 총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수당의
횡포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의 횡포 됐습니까? 그럼 대통령제를 볼까요? 민감하기보다는 뭡니까? 정책의 계속성 확보에 좋습니다. 왜? 애지간하면요 탄핵의 경우 빼고는요 거의 물러날 일이 없거든요. 됐습니까? 계속성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의 문제가 있을까요? 독재의 문제가 있죠. 독재의 문제. 독재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긁어드릴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기본적인 정리.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 거의 확신하는 게 뭐냐? 의원 내각제가 헷갈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뭘 정리하느냐? 의원 내각제의 정부 구성을 설명합니다. 정부 구성. 선생님 언제는 정부라고 쓰고 언제는 내각이라고 쓰는데 왜 이런가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쓴 거예요. 정부하고 내각이 똑같은 말이니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냥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내각, 정부 마음대로 쓰고요. 강요, 장관 마음대로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 내각제 정부 구성인데 자, 정부 구성은 뭐냐? 의회, 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총선거라고 얘기하죠. 총선거. 자, 의회 의원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똑바로 보셔야 돼요. 다수당에 의해서 내각을 구성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다수당이라고 하는 건 뜻이 뭐라고요?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다수당이에요. 다수당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케이스. 의원 내각제의 방식은 의회 의원 선거를 합니다. 의회 의원 선거를 합니다. 아, 여기다가 하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의회 의원 선거를 하고 다수당이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당 간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각을 구성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내각,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 내각이 있을 때 요 위의 내각을 단독 내각이라고 부를까요? 연립 내각이라고 할까요? 단독 내각. 이 밑에를 연립 내각이라고 한다. 연립. 쌓는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내각의 형태, 단독 내각이냐, 그 다음에 연립 내각이냐라는 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연구를 칩시다. 총 의석수가 있어요. 총 의석수가 어려우니까 100석이라고 칩시다. 100석인데 14대 총선이 있고요. 15대 총선이 있다고 쳤을 때, 자, A당, B당, C당, D당이 있어. 자, 14대에서 A당은 몇 석을 차지했냐 하면은 100석 중에 55석을 차지했다. B당은요, 40석을 차지했다. C당은요, 3석, D당은 2석을 차지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15대에서는 A당이 45석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B당이 48석을 차지했고, C당이 3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93, 96, D당이
내석을 차지했다라고 치자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다수당이 있습니다. 다수당이 있어요. 과반 의석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14대의 경우입니까? 15대의 경우입니까? 14대 총선이죠. 됐습니까? 14대. 그러니까 이거는 14대의 경우를 얘기하며 그 다음 정당 간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는 이유는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야. 이거는 15대 선거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냥 이게 너무 공부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막 어려워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서 단독내각을 구성하느냐 아래로 와서 연립내각을 구성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A당이 있어요. A당은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A당은 다수당이 됐고 A당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까요? 15대입니다. 그러면 A당은 내각 구성할 수 있나요? 없고 B, C, D 모두 내각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A당은 내각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B당과 만나도 되죠. B당과 만나도 되죠. 그런데 이 둘의 형태는 둘이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한 라이벌 관계인데. 그러니 A당은 C당과 연합을 하면 내각 구성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101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D당과 연합을 하면 구성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시험제 이렇게 나오면 15대 의원 선거 결과 3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해야 된다. 내각 구성을 위해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2개만 해도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됐죠? 자, 그러면 A, B 중에 B가 구성을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C와 연합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51석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48 더하기 3 해서 51석에 의해서 뭐합니까?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뭔 내각? 연립내각을. 됐습니까? 연립내각을 구성한다. 연립정부라고 표현해도 돼요. 됐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할만하신가요? 그러면 요 단독내각 구성했을 때는 뭘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효율적 전국 운영이 이루어지겠죠. 왜? 정당은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내각도 A당 위주니까. 됐죠? 효율적 운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연립내각 B와 C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효율적 운영이 잘 되진 않겠죠. 왜? B가 뭔가를 할 때 C가 막 태클 걸고 막 그럴 수가 있으니까. 됐죠? 다만 연립내각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거죠. 됐습니까? 다양한 의견. 그럼 여기서는 단독내각은 이거는 뭐겠습니까? 다수당의 횡포의 가능성이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혼란스러울 수 있죠. 다수당 횡포, 이거는 전국이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원내각제를 딱 보면은 뭐냐? 단독내각 구성이냐 아니면 연립내각 구성이냐에 따라서 전국이 안정될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도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도표 딱 그려놓고 다 써놓고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틀려요. 쉬운 문제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의원내각제의 정부 구성입니다. 의원내각제.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요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은 정부 형태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당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당제 정당의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 복수 정당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복수 정당의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당제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수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정당이 2개 이상이라는 뜻이고 일당이라고 하는 건 정당이 하나다라는 뜻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틀려요. 일당은 정당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당이 여러 개인데 하나의 정당이 거의 독식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복수 정당제는 2개 이상의 정당들이 활발히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복수 정당제에는요,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양당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 다당제 시스템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양당제와 다당제의 뜻은 뭐냐? 정당이 2개, 정당이 여러 개라는 뜻이 아니고요. 양당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하나가 있고 그 정당과 견제가 가능한 정당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정당이 2개인 형태. 이게 양당제고요. 근데 다당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 2개가 넘어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한 3, 4개. 그러니까 의석률로 따지면 30% 이러한 정당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양당제의 형태가 있고 다당제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양당제의 형태에서 의원 내각이 의원 내각제 형태고 그 다음에 다당제의 형태에서 의원 내각제가 의원 내각제가 있을 때 여기서요, 요 양당제 형태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있는 형태죠. 그러므로 여기서 의원 내각제라 하면 이건 뭐겠습니까? 단독 정부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단독 정부. 그리고 요 다당제, 여기서는 연립 정부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당제는 이거 독재 국가니까 이제 차치하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당의 형태와도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저걸로 한번 가볼게요. 요쯤에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 형태로서 의원 내각제 형태와 대통령제 형태를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러한 특징,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서는 이러한 특징, 그리고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형태에 대한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의원 내각제 형태로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 대통령제로 바꾸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뭐냐? 여기다 간단하게 써볼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5년 단임제거든요. 5년 단임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5년간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의 계속성은 5년 동안 보장되겠지만 5년 중에 한 3년, 4년째 했었던 정책은 그 이후에 밀어붙이기가 힘들죠.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뭐냐? 이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얘기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간 평가라는 의미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4년 중임제라고 칩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책을 막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는 게 마음에 쏙 듭니다. 그러면 4년 후에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뽑습니다. 만약에 정책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낙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의원 내각제는, 자, 이걸 왜 주장을 할까요? 이런 시사적인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왜 주장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국민적 요구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그랬죠. 그 다음번 선거에서 쫄딱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환경이 국민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패턴이 뭐냐? 첫 번째, 의원 내각제 특징, 대통령제 특징, 그 둘을 비교하기, 그 다음 의원 내각제의 내각 구성 방식, 그리고 개헌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 됐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 패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뭐 단적으로 이렇게 뭐 나올 수도 있죠. 의원 내각제 특징을 써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헌은 이러한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개헌의 주장의 논거가 뭐겠니?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뭐 애지간한 문제는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시겠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스스로 풀어보기 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죠. 그러면 전형적인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 공통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요 왼쪽 거 노란 거 국민의 행정부 수반 선출한다 대통령제 오른쪽 거는 이거 무엇입니까? 의회 행정부 수반 선출한다. 이건 의원 내각제죠. 그러면 요 교집합은 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만의 특징은 이거는 다라고 칩시다. 1번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한다. 이거는 다번이죠. 의원 내각제의 고유의 특징. 그 다음에 2번 의원은 내각의 불신임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의원 내각제만의 특징이죠. 의원 내각제만의 특징. 그러니까 이거는 다번. 3번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한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의회 구성은 국민이 다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나번이죠. 나번.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그 다음 4번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요거 가번이 맞죠. 됐습니까? 맞습니다. 요거 잠깐만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세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은 첫 번째 행정부의 짱 아닙니까? 짱. 행정부의 짱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수반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행정부 수반.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짱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가 원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또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을 때 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뭡니까? 행정부 내부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국가 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뒤에서 행정부 편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일단 감을 잡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통령이요. 대법원장을 임명해요. 대법원장 임명합니다. 그럼 이거는 행수일까요? 국원일까요? 대법원장은 행정부입니까? 사법부입니까? 사법부죠.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 구별하는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로 배워요. 따로 배웁니다. 따로 배워요. 그러면 이거 하나 볼까요? 하나만 더.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권력분립에서 조약 체결과 비준에 대해서 동의권 행사는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약 체결과 비준, 그러니까 비준이라는 건 조약에 효력을 부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조약의 체결 및 비준은 대통령의 행사입니다. 그럼 이거는 행정부 수반일까요? 국가 원수일까요? 조약 체결 및 비준은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공무원 뽑는 거.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이거는 당연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요 두 가지를 모두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는다. 이거는 내각 책임제. 다시 얘기해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 그러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과 을국의 총선 결과 정당별 의석수를 나타냈다. 갑국과 을국의 정치 상황을 비교할 때 적절하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갑국과 을국의 총 의석수는 200석으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갑국은요, A당이 200석 중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국은 지금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우리가 정당편에 가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억. 그러니까 이 갑국은 단독내각, 을국은 연립내각이 되겠죠? 자, 기억. 갑국보다 을국이 내각을 구성하기가 어렵죠? 연립해야 되니까. 니은. 전국 불안의 가능성이 높은 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을국이겠죠? 니은이 맞고. 그 다음 디귿. 갑국과 달리 을국은 신속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을국은 뭡니까? 협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 되고. 릴. 갑국은 을국과 달리 동일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내각이 구성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다음 문제. 갑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단, 갑국의 정부 형태는 둘 중에 하나다. 갑국은 행수와 의회 의원 모두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대통령 중심제. 의회 의원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 최근 치른 총선거에서 가당은 전체 의석 중 38, 나당은 3위, 다당은 2호, 라당은 5%를 차지했으며 현재 행정부 수반이 속한 정당은 나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이거는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특징인 거죠. 자, 선생님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대통령제는요. 의원 내각제 외에서 엄격한 권력 분립의 형태죠.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형의 형태고. 그러니 당연히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죠.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답이 아니고요. 2번. 의회가 행정부를 불심할 수 있다. 이건 의원 내각제의 고유의 성격이죠. 답은 2번이고. 3번.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조정이 곤란하다. 예를 들어 여소야 돼.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힘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의회와 대통령은 갈등을 빚을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의회 의원은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맞죠? 5번 의회 행정부 수반에 대해 탄핵을 호출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이렇게 풀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별하는 거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일치성 여부를 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법률안 제출권 요거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겸직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내각 불신임 되냐 안 되냐. 근데 의회 예산 그리고 뭐 법률안 거부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지 않을 수 있는 주제니까 여러분들 용기 갖고 잘 정리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하고 이제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를 전부 정리해 봤고요. 이제 남은 건 이원 집정부제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형태를 정리하면 이제 정부 형태는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